네, 지금부터 72페이지부터 있는 우리 부교재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전기력 파트의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D 0, EDN 위치에 고정되어 있대요. 그리고 조건이 나오죠.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B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이 있고 C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이 있는데 B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가 더 작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뭘 구하래요? A, B, C의 전하량 크기를 비교하래요. 야, 그러면은 1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먼저 1 조건을 적어 보자고요. 일단은 C가 B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CB라고 하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FAB라고 이렇게 적으면요. 이게 전기력의 크기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같다라는 말이죠. 방향은 서로 반대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기력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이의 거리는 ED가 되겠고 전기력 구하는 식에 의하면 얘는 ED의 제곱분의 한 번에 그냥 풀어볼게요. 4D 제곱분의 QC, QB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거리가 D니까 D제곱분의 QA, QB가 되겠습니다. 날릴 거 날릴게요. D제곱, D제곱 날리고 QB 날려버리면은 얘는 4분의 1 QC는 QA 값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어떤 것들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볼게요. 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근데 누가 더 크다?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 그럼 얘네들의 전기력 한번 구해볼게요. B와 A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은 거리가 D고 D제곱분의 QB, QA고요. 그 다음에 C와 B 사이에 작용하는 C와 B입니까? C와 A죠. C와 A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은 거리가 3D니까 QD 제곱분의 QC, QA가 되겠습니다. 얘도 날릴 거 날리면은 QB는 9분의 1 QC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파악하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장 간단한 어떤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QC에 만약에 QC가 4Q의 전하량 간다라고 치면은 QA는 Q의 전하량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QC가 아까 4Q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QB는 9분의 4Q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9분의 3Q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비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야, QC는 4Q, QA는 Q, QB는 뭐 9분의 3Q. 야, 그러면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누가 되는 겁니까? Q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QA, QB 순위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야,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점전화 AB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전화 A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야, 여기 지금 구멍 뚫린 점전화입니다. 이거 케이스 분류 문제인데요. 이 케이스 분류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가능한 한 케이스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맞춰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 뭡니까? A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B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가능한 케이스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야, 여러분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총 4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뭐 B가 플러스, 뭐 C가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을 이용해 버리면은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면은 가능한 조건이 확 줄어들게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들을 한번 그냥 적어 볼게요. A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다. 저는 어떤 점전화에 작용하는 그 총 알짜임을 그 위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A에 작용하는 힘이 0이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이쪽 왼쪽 방향이래요.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야, 그러면은 야, 이 전체 ABC 점전하에 ABC 전체 점전하의 알짜임은 0이기 때문에 C에 작용해야 되는 전기력은 얼마 어느 방향이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오른쪽이 돼야 되는 거죠. 벌써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B의 작용 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조합해 보자고요. A의 알짜임이 0이라는 거는 지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을 건데 B에 의한 전기력, C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이 있을 건데 그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럴 수 있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B의 점전하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얘가 B가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청력이 적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C와 A 사이에는 인력이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B가 마이너스 인력이 적용한다면은 C와 A 사이에는 청력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일단 추격을 했습니다.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이거 각각 세 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 이게 과연 맞을 수 있는 건가를 보고자 한다면은 한번 B 케이스 B점을 기준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B점에 적용하는 알짜임은 B점에 적용한 전기력은 왼쪽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B에 적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A가 B를 이렇게 미는 힘이 있고 C가 B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기력을 다 더하면은 절대 왼쪽이 될 수 없죠. 오른쪽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제가 제시한 경우는 케이스는 틀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B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그리고 B의 전하 부호는 마이너스 C의 전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보기 바로 풀어볼게요. B는 음전하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고 좀 이따 할 거고요. 먼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이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풀 수 있었죠.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틀렸고요. 그러면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전하량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야, 그러니까 C의 전하량과 A의 전하량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걸 하나 찾아야 돼요. 기준. 저는 기준을 뭘로 놓을 거냐면은 B로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B로 놓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B가 소고가 될 거거든요. B가 소고가 되고 아름답게 C와 A와의 관계식으로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풀어본다면은 나 B 기준으로 볼 거예요. 왜냐? B 기준으로 놓으면은 B가 소고가 되기 때문에 즉 B에 작용하는 힘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을까요? A가 B를 이렇게 당기는 힘,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기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있죠. 근데 B에 작용하는 이 전기력의 총합은 왼쪽이 되어야 돼.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어야 돼. 이 말은 뭐야? A가 B를 당기는 힘이 C가 B를 당기는 힘보다 커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B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는 B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A와 B 사이의 전기력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같으니까 D의 제곱분의 QA, QB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원래 K 값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C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D제곱분의 QC 곱하기 QB가 되겠습니다. 이거 날릴 거 날릴게요. D제곱, QB. 그럼 어떻게 됩니까? QA는 QC보다 크다가 되겠죠. 즉 C가 A보다 크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분류 문제예요. 굉장히 요즘 들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X축 상에 점전하 ABC가 같은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A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그림 나에서 가에서 C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왼쪽으로 옮겼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얘도 지금 케이스 분류 문제예요. 지금 빵꾸 뚫린 점전화가 있죠. 그래서 이 점전화의 부호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그냥 조건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능한 한 이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총 4가지인데 이 조건을 이용하면은 그 4가지 경우의 수에서 가능한 조건들이 가능한 수들이 추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대요. 이 조건들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먼저 A에 작용하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함이 0이라는 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과 C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기 위한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B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C가 이제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B하고 A는 척력이 작용하니까 C하고 A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B하고 A가 인력이 작용하면 C하고 A는 척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뭐가 맞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제 나에서 이제 B를 보자고요. 두 번째 조건을 보자고요. 나에서 B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도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0이라는 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보면은 다시 여기 케이스로 한번 볼게요. 야, 만약에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라면은 이게 과연 가능한 경우가 될까? 이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A하고 B 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척력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C하고 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죠.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다 플러스 X 방향이에요. 절대 C를 어떻게 옮기든지 간에 절대 얘는 B에서는 전기력이 0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다 플러스 X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틀린 거다라고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죠. 이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A가 B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C가 B를 당기는 척력이 작용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C의 위치를 잘 조정만 해주면은 B에서 알짜임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어주면 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구할 수가 있죠. 기억 C는 양전하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거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그러면은 먼저 디귿을 먼저 풀어볼게요. 가에서 C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다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에서도 A가 B에 작용하는 내가 세로선 2개 그을게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세로선 2개예요. 근데 C와 B 사이, 나에서 C와 B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 좀 줄어들었을 때 이 힘의 크기가 이 세로줄 2칸이었잖아요. 근데 가에서는 그 거리가 늘어났어요. 야, 우리 전기력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은 거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력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전기력 어떻게 구해요? 전기력은 R제곱분의 K, Q1, Q2였죠. 거리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거리가 늘어나면 전기력 크기는 줄어들어야 돼요. 즉 여기서 맨 처음에 세로줄 2개였던 게 가에서는 거리가 C와 B 사이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얘는 한 칸
크기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 보면은 그럼 누구의 크기가 더 우세합니까? 마이너스 x 방향, 즉 FAB의 크기가 FCB보다 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할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 전체 ABC의 알짜임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 가에서 C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가 아니라 플러스 X 방향이다가 돼야 될 거고요. 틀렸습니다. 전하량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거 아까랑 똑같죠? 야, B가 A보다 크다. 얘 같은 경우에 B와 A의 전하량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걸 잡으면 돼요. 기준 뭘로 잡으면 됩니까? 기준 C로 잡으면 편하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C가 소구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한번 풀어보면은 뭐 가에서 C를 잡든 뭐 나에서 C를 잡든 너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가에서 C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에 작용하는 힘 뭐가 있습니까? C에 작용한 A가 A가 C를 미는 힘이 있겠죠. 여기 적어볼게요. A가 C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 얘가 FA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C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 C에서 FBC라는 힘이 있고 FAC라는 전기력이 있을 거야. 근데 얘의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돼? FAC 힘이 더 커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 풀어보면 된다라고 했었죠. 같은 간격이었기 때문에 B와 C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은 A와 C 사이의 거리는 ED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B와 C 사이의 전기력은 D 제곱분의 QBQC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은 4D 제곱분의 QA QC가 됩니다. 날리고 날리게요. D제곱 그 다음에 QC 날려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QB는 4분의 1 QA가 되겠죠. 좀 더 보기 쉽게 표현하자면 4QB는 QA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QB가 만약에 Q라면 QA는 얼마가 돼야 돼? 적어도 4Q보다 커야 되니까 뭐 5Q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QA가 QB보다 더 커야 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틀렸죠? A가 B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능 문제였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X축상에 고정된 점전화 A, B, C를 나타낸 것으로 B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또 여지없이 조건이 나오죠. B에 작용한 전기력 방향 플러스 X 방향이고 C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에서 A, B의 위치만 바꾸어서 고정시켰대요. 일단 얘도 지금 조건은 2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이 조건들을 한번 써볼게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래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A, B, C의 총 알짜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X 방향 왼쪽이 돼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조건으로부터 이걸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호 한번 찾아볼게요. 알짜임이 0인다라는 조건은 굉장히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을 건데 그 전기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함을 의미하겠죠. 근데 네, 그러면 B가 만약에
만약 C를 뭘로 놓을까? C를 그럼 먼저 플러스라고 놓을게요. C가 플러스가 된다면은 A와 C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B와 C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반대로 C가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B는 그럼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기준으로 B에 작용하는 B 기준으로 잡으면 나오나? 안 나오네요. 야, A 기준으로 볼게요. A 기준으로 보면은 A 기준으로 A에 작용한 전기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이게 요 조건이 요렇게 되면 안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C가 마이너스라면은 얘가 인력이니까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야, B는 마이너스 되겠죠.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인력, 청력, 오케이. 야,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로 지금 줄여놨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게 되겠죠. 하나는 틀린 게 되고요. 야,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고 C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의 경우에는 A가 B를 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B를 미는 청력이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전기력을 더하면은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맞지 않죠. 그래서 얘는 틀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맞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가 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그럼 기억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기억 문제 풀어보면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와 같다.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나도 우리가 구해야 되네. 야, 그러면은 야, 그럼 차근차근 다시 나 해봅시다.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었고요. 지금 A와 B의 위치만 바꿨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얘가 A가 C를 미는 힘이 있겠죠. 얘도 A가 C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럼 얘 B가 C를 당기는 힘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B가 C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가에서는 이 힘의 크기가 같았어요. 맞죠? 같았기 때문에 얘가 알짜임이 0이 되는 거예요. C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B와 A의 위치를 바꿨단 말이에요. 즉 B와 C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죠? 그러면 그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B와 C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은 줄어들어야 돼요. 세로선 두 개에서 세로선 한 개로. 그 다음에 A와 C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여기 3D였는데 거리가 가까워졌죠?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세져야 되는 의미하는 거죠. 즉, 요 두 힘과의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힘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까?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그 청력의 영향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B에 작용하는 힘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A와 B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B와 다시 C와 B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야, 그럼 당연히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어디가 돼야 됩니까? R자는 0이기 때문에 얘는 왼쪽이 돼야 함을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함을 의미하겠죠. 지금 구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어딨냐? 이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네요. 맞네요. 그 다음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같다. 다시 나에서 너무 기네. 이 국어도 아니고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요거 말하는 거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거죠. B가 A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C가 B를 미는 힘, 요거네.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금 나잖아요. 미안합니다. 나잖아.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보겠습니다.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B가 A를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고 또 C가 B를 미는 힘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파란색입니다. 이때 A에 적용하는 전기력과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당연히 같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잖아. 요거랑 더한 값이 요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얘를 비교하면 누구의 값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의 값이 더 커야 되겠죠. 몰빵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A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보자. 전하량의 크기는 B가 10보다 작다. 이거 우리 계속 했던 거죠? 이거 누구 기준으로 잡아라. A 기준으로 잡아라. 기준을 A로 잡아라. 그러면은 A의 전기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소구가 될 거다. A가. 그럼 볼게요. 기억. 즉 가로 잡을까? 나로 잡을까? 가에서로 잡을게요. 가에서 기준을 A로 잡겠습니다. 가에서 기준을 A로 잡을게요. 그래서 A에 적용하는 힘 뭐가 있습니까? C가 A를 뭐 하는 힘이 있니? 지웠는데 아까 요 힘이 있겠죠? C가 A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A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 두 힘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힘이 더 커야 돼요? 마이너스 X 방향 쪽으로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럼 C와 A 사이의 전기력, B와 A 사이의 전기력 구해봅시다. C와 A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3D이기 때문에 9D제곱분의 QA가 될 거고요. B와 A 사이의 거리는 D제곱분의 QBQA가 될 겁니다. 날릴 거 날리고요. QA 지워지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9분의 1 QC는 QB보다 크다. 맞나? 네. 맞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9QB는 QC보다 작은 게 되겠죠. 만약에 얘가 Q가 된다면 얘는 10Q, 적어도 9Q보다는 큰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C가 B보다 더 커야 됨을 의미하죠. 즉 B가 작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님 디귿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76페이지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이 원자 모델 문제, 수소원자에 대해서 나올 거거든요. 이 원자 모델 문제에서는
검은색으로. 원자 모델 모형에서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전자 궤도로 표현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즉 전자 궤도라는 거는 이제 보호 반경,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표현되는 이제 원자 모델을 우리가 이제 전자 궤도 형태로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궤도 형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 껍질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는 뭐야? 전자궤도로 표현했을 때 얘는 지금 반지름 되는 거예요. 반지름.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냥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그러니까 에너지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와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지 않다.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보호의 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 전위 ABC를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 표는 n에 따른 주양자수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 FC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주양자 수가 높은 곳에서 주양자 수가 낮은 곳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전자 껍질의 수가 높은 곳에서 전자 껍질이 낮은 곳으로 전이할 때, 전자가 이동할 때 빛을 방출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전자 궤도 그림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나타낸 거예요?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반지름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그래서 이 그림만을 가지고 이거 지금 C가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가장 크겠네라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안 헷갈리려면은 이렇게 에너지 준위 형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은 됩니다. 바꿔서 문제 푸는 걸 권장드려요, 여러분들.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궤도 점점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N은 1, N은 2, N은 3, N은 4가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전자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가지는 총 에너지이다, 역학적 에너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A는 뭐야? 2에서 1로 전이한 거고요. 그리고 B는 뭡니까? 3에서 2로 전이한 거고요. 그리고 C는 뭡니까? 4에서 3으로 전이한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 준 형태로서 지금 이렇게 표시했고요. 이렇게 봐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기억 봅시다.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 에너지 구하는 식을 너네가 알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빛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요? 진동수에 비례해야 되고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이 관계를 지금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파장이 지금 짧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장이 짧으려면은 진동수가 커야 되고요.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는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커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짧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가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가장 크냐? 그걸 물어보는 게 되겠죠. 뭐가 A였어? 얘가 A였죠? A 가장 크죠? A 크죠? 2에서 1로 전이할 때 지금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FA는 FB 플러스 FC보다 크다. 이거는 지금 FA가 뭡니까?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H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A라는 거는 2에서 1로 전이한 거니까 지금 요 사이에 요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B, 그
그 다음에 FC 더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에서 2로 전이할 때,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 즉 4에서 총 2로 전이할 때의 그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우리가 다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구하면 되는 거겠죠. 야, 그럼 딱 봐도 얘는 대충 10, 차이가 10, 대충 얘는 1이 나오네. 그치? 누가 더 큽니까? FA가 더 커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야, 전기력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전기력은 R 제곱분의 K Q1 Q2라고 했었죠. 야, N은 2일 때가 그리고 N은 3일 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N은 2일 때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운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 반지름으로 표현하자면은 N은 2일 때 반지름과 N은 3일 때 반지름이 있는데 얘가 더 큰 거야. 그치? 즉 N은 2일 때가 반지름이 더 작기 때문에 전기력이 크기는 더 세겠죠. 당연히 원자핵과 가까이 있는 전자에서 전기력이 세기 때문에 그 전자가 이온화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빠지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작다가 아니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전이 A, B, C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이거 금방 아까 1번하고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빛 에너지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느냐? 빛 에너지는 HF 람다분의 HC라고 했었죠. 즉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또 이것까지 알아줘야 되겠죠.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즉 n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n번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그 궤도와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 에너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문제 볼게요. 기억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니까? 기억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였죠? 파장은 그러면은 파장이 길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고요. 방출되는 혹은 흡수되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야? A랑 B랑 비교하는 거예요. A 어디 있어? A랑 B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에서가 파장이 깁니까? 다시 말하면 A에서가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작습니까? 작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크다. 누가 더 크냐? 야, 진동수가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가 크다. 야, A랑 C랑 비교할게요. A랑 C랑 C랑 비교할게요. A의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진동수가 더 커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니은도 맞습니다. 뒤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2.55 일렉트론 볼트이다. D는 어디서 어디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D라는 거는 D 과정은 바로 N은 2에서 N은 4로 전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에 이거는 흡수하는 과정이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빛 에너지. 아까 말했죠. n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n번째 에너지 준위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주세요. 뭐 2에서 4로 하든 4에서 2로 하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4에서 2로 할게요. 어차피 절대값 취하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포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0.85 빼기 이 2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40.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55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그림은 보소원자다. 야, 그리고 이렇게 전이 과정을 나타낸 거다. 각각의 파정은 람다 A, 람다 B, 람다 C, 람다 D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보세요. D에서 빛이 방출한다. 야, 빛이 방출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고에너지 준위에서 저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얘 틀렸습니다. 얘 흡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장은 람다 A가 람다 D보다 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진동수가 FT가 크다. 다른 말로 뭐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방출하거나 흡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D에서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에너지 레벨에서의 그 준위 사이의 간격이 더 크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야, 그럼 A는 어디야? 요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어디야? 요거죠. 누가 더 빛 에너지가 더 커요? D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얘는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자. 야, 지금 얘는 지금 람다 A분의 1 빼기 람다 B분의 1은 람다 C분의 1이라고 했었죠.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HC를 각각 곱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빛 에너지가 되는 거죠. 즉 EA 빼기 EB는 EC가 되는 거예요. 즉 EA는 EB 플러스 EC가 되는 거래요. 이게 맞냐 이거야. 이 관계가 성립되냐. 야, 그러면은 A 과정이 어디입니까? 요거죠. N 지금 4에서 2로 전이한 거죠. 요거는 EB가 어디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 전이 AB를 나타낸 거다.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와 FB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전자가 원자 핵으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1에서가 N2에서보다 크다. N1이 크다. 야, 그럼 이 말은 뭐야? 주양자수, 이 전자 껍질이 그 1과 2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1과 2 중에서 누가 더 원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N은 1이 N은 2에서보다 더 가깝다라는 거죠. 더 작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전기력은 거리 제곱분의 Q1, Q2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은 더 세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양자수 n은 1인 상태에서가 더 커야 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전기력의 크기가. 왜? 가까우니까. 그치? 니은 B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어떤 전이에서든지 간에 1로 전이할 때는 야, 어떤 1로 전이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 1로 전이할 때는 자외선 영역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냥 니은 1로 전이할 때는 얘는 지금 자외선 영역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전이하면은 가시광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전이하면은 적외선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뭐 2에서 1로 전이하든 무한대에서 1로 전이하든 뭐 4에서 1로 전이하든 1로 전이를 하기만 하면 자외선입니다. 우린 자외선을 무슨 계열이라고 합니까? 라이먼 계열이라 하고요. 가시광선을 발머 계열이라 하고요. 적외선을 파슈엔 계열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방법 알려주었고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얘 지금 이렇게 바꿔주세요. 얘 지금 요거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문제를 풀으세요. 원래 수능 문제에서 얘가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FA 플러스 FP는 H분의 E3 빼기 E1이다. 절대값 취하고, 야 양변에다가 H를 곱해봐. 양변에다 H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H, F, A 플러스 H. B는 세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n번째 에너지 준위를 뺀 값과 뺀값의 절대값과 같다. 볼까요? 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EA의 빛 에너지, EB의 빛 에너지가 되겠죠? 야, 즉 요거 더하기 요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얘는 뭐랑 똑같아? 세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첫 번째 에너지 준위를 뺀 거 절대값과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에너지 D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에너지 D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에너지 준위가 이 선들이 에너지 준위는 선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 선들이 여러 개 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면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체 A와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거다.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에 하나이다. 도체와 절연체. 절연체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부도체라고 했었죠. 그리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 야, 근데 A 같은 경우는 D틈이 굉장히 크고요. B 같은 경우는 D틈이 없네요. 거의 겹쳐져 있거나 없네요.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절연체가 되는 거고요.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체가 되는 거죠. 기억, A는 절연체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A에서 원자과 D 전자가 채워져 있겠죠. 전도 D로 전이하려면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죠.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즉 여기 있던 전자가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지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D틈보다 적은 에너지를 받으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D틈은 어떤 공간이라 했습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금지 영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디귿 B에서 B에서는 상온에서 원자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일단 상온이라는 거는 0켈빈보다 온도가 좀 더 높은 상태예요. 좀 더는 아니죠.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즉 열 에너지가 공급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과 띠 있던 전자가 쉽게 전도 띠로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뭐야? 프리한 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음을,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 B, C는 고체의 에너지 D를 나타낸 거고요. 얘도 각각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나타낸 거다. 빨리 봅시다. C는 뭐가 되는 겁니까? D틈이 거의 없네요. 도체. A는 뭐가 돼요? D틈이 가장 넓네요. 그래서 얘는 절연체. B는 뭐가 돼요? 애매하죠. 반도체. A는 절연체에다 맞고요. 니은은 반도체는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이 B에서의 전기 전도성이 C보다 좋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 야 온도가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열 에너지를 가해 준다라는 거야. 불안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전자를 위로 뜨게 한다라는 거야. 이때 B에서 양공의 수는 줄어든다. 야 여기 원래 0켈빈일 때 이렇게 다 박혀 있잖아. 원자과 띠면 다 박혀 있잖아. 근데 온도 높을수록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뭐라고 한다고요? 양공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 즉 양공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양공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양공이라는 거는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학생 ABC가 얘도 똑같이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나타낸 거다. 각각 뭐냐? 일단은 다이아몬드, 규소, 구리의 전기 전도도가 뭡니까?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리가 가장 잘 통하네요. 10의 7승. 그 다음에 10의 마삼, 규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요 순서대로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 다가 뭐야? 다시 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도체. 나는 뭐가 돼요? 띠틈이 가장 넓으니까 절연체. 다는 부도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가에서 도체는 그럼 당연히 전기 전도가 높은 구리가 될 거고요. 얘는 다이아가 될 거고요. 얘는 규소가 될 거라고요. 옳은 것은 띠틈은 다이아몬드가 규소보다 작아. 틀렸죠? 아니야. 구리의 에너지 띠는 다야. 아니야. 가야. 규소에서 붕소를 도핑하면 전기 전도도 커져. 야, 규소가 뭐야? 규소라는 거는 지금 부도체죠. 부도체에다가 잠깐만. 부도체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부도체가 아니라 반도체죠. 즉 반도체에다가 붕소를 도핑하면은 불순물 반도체가 된다라는 거죠.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 전도도를 키우려고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게 제시한 학생은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C학생만 옳게 설명한 게 되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체 AP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P에서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 띠로 전이하며 빛을 방출한다. 높은 곳에 있는 전도띠에서 원자가 띠로 전이하면 다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빛이 방출해야 되는 것 맞죠? 이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A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2 빼기 E1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되겠죠. 띠틈보다 더 커야 한다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띠 간격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어떻게 돼요? 작다. 맞습니까? 맞다.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야,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야, 빛 에너지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즉, 디귿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었죠. 야, 짧다라는 거는 파장이 짧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진동수가 크다. 그리고 방출된 빛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레벨과 레벨 사이 간격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누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 돼. 그리고 B가 더 커야 돼? 그렇죠. 짧으면 B가 더 커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 짧다가 아니라 B에서가 더 짧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A는 요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짧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어야 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이오드 문제입니다. 82페이지 다이오드 문제입니다. 1번 그림 가는 저마늄의 비소를 첨가한 반도체 A와 저마늄의 인디움을 첨가한 반도체 B를 나타낸 거다. 둘 다 불순물 반도체네요. 이때 접합해가지고 만든 다이오드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수능 문제였죠. 야, 그럼 A는 어떤 불순물이야? 여기 뭐가 있니? 여기 프리한 전자가 있네. 자유로운 전자가 있네. 그리고 이 전자는
네거티브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얘는 N형 불순물입니다. 그리고 얘는 인듐은 양공이 있네. 양공이 있기 때문에 양공 포지티브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P형 반도체입니다. 즉 A는 그리고 그러면 얘는 N, P 이러한 PN 접합 다이오드가 되겠죠. 여기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얘가 플러스. 야, 어떻게 하면 흐른다고? 양공이든 전자가 얘가 회로 자체를 순환을 해야 돼. 순환을 한다라는 거는 이 접합부를 뚫고 지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면 뚫고 못 지나가죠.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플러스가 P형에, 마이너스를 N형에 연결해야지 전류가 제대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역방향 전압을 걸어준 거예요. 기억, A는 P형이다. 틀렸습니다. B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B에서는 여기서 B에서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죠. 양공이 접합부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리고 통과를 해버리면은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접합부 쪽으로 이동하죠. 나에서 다이오드의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역방향 전압이 걸린 이유는 전자 뭐 N형 반도체 전자라든지 P형 반도체 양공이라든지 얘네들이 접합부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접합부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회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입자의 순환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했더니 A에 연결했더니 왜 이래? A에 연결했더니 AD가 켜지고 B에 연결했더니 BC가 켜졌대요. 그리고 A, B, C, D는 각각 똑같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야, 그러면 먼저 차근차근 보자. 야, A에 연결했더니, 야, 이건 해봐야지 직접. A에 연결했더니 어떻게 돼요? 누가 켜졌대? AD가 켜졌대. A랑 D가 정상 작동한 거야. C, D는 정상 작동하지 않은 거야. 즉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 거겠죠. 이렇게 흐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 다음에 B에 연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B에 연결했더니 BC가 켜졌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스위치 A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이죠. 그럼 얘는 N형 반도체가 돼야 됨을 의미하는 거겠죠.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얘는 N형 반도체. 그럼 얘는 P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플러스에 가장 가까운 점이죠. 플러스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Y는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N이 되는 거고요. 기억, X는 N형이다. 맞고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P형이죠. 양공 맞죠? P형이기 때문에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는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 방향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지금 다 저항 기준으로 마이너스 X 방향,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은 서로 반대 방향은 아니다. 서로 같은 방향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 뭐지? 이거 편집이 잘못됐네. 그림은 동일한 전구 PQ와 전구 PQ와 전기 소자 XY를 이용하여 구성 회로를 나타낸
XY는 저항과 다이오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야, A에 연결했더니 어떻게 했어? A에 먼저 연결을 했더니 P든 Q든 다 켜졌어. 그치? 즉 저항이면 당연히 전구가 켜져야 될 거고요. 다이오드라면은 얘가 순방향으로 연결이 잘 됐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A의 연결로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다이오드고 뭐가 저항이고 알 수는 없고요. B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B를 연결했더니 어떻게 했어? P에는 켜졌는데 Q는 켜지지 않았어. 즉, 뭐가 다이오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Q와 연결된 이게 다이오드고 이때 역방향 전압이 걸린 거다. B 연결했을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X는 그럼 저항이다. 왜냐면은 얘가 뭐 A로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지금 전류가 다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X는 저항이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스위치를 A 연결하면은 다이오드에도 지금 다 불이 켜졌으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맞고요. Y는 정류작용을 하는 전기소재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다이오드라고 하죠.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징을 갖는 우리 소자,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였고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다. 야, 이것도 지금 이 다이오드를 가지고도 케이스 분류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즉 스위치를 A에 연결할지 B에 연결할지, 그리고 스위치 S2를 닫을지 열지,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케이스 분류 4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케이스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이 조건들로 그 케이스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 실험 결과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야, 그러면은 차근차근 해보자. 야, 먼저 S1 지금 이 표를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이 뭐 A에 연결하는 건지 B에 연결하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이오드라는 거의 특징을 알면은 이 문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이오드라는 게 뭘 의미해요? 바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렇게 볼게요. 스위치를 닫았을 경우를 먼저 볼게. 이걸 먼저 판단해 볼게. 야, 스위치를 닫았을 때 A에 연결했든 B에 연결했든 스위치를 닫았을 때 CGD로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 이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면은 먼저 A 먼저 볼까요? A에 연결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흘렀대. 그럼 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얘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닫았을 때. 맞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 S2를 닫았을 때 얘가 CGD로 가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잖아. 그쵸?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4가지 케이스인데 지금 요 조건만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N형이 되는 거죠. 얘는 X 아래에 있는 건 P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B 연결은 기억에 해당된다. 야, 볼까요? B 연결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를 열었을 때도 B 연결은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이 B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 A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디귿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닫으면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닫으면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순방향 전압입니까? 야, 이쪽으로 못 가잖아. 이쪽 못 가잖아. 역방향이 걸린 거야. 그쵸? 역방향 전압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집이 이렇게 됐지? 편집 다 밀려버렸네. 야, 그럼 이제 8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야, 그 다음은 철수가 수행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실험이다. 이렇게 실험을 한대. 이때 가에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나침반 자침의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야, 보도록 할게요. 야, 실험 과정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한다. 그쵸? 스위치를 지금 오프한 상태죠. 스위치를 온한다. 스위치를 닫는다. 그랬더니 나침반 방향이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다는 어떻게 돼? 스위치를 온한 상태에서, 즉 그 상태에서 전류의 세기를 2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서로 반대가 되도록 바꿨대요. 이때 가에서 스위치가 열려 있었을 때 나침반 자침의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지금 여기에 지구자기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가에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최초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요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나에서 지구자기장이 요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지구자기장이야. 근데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지구자기장의 합이 지금 최종 토탈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토탈 자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요 자기장이 방향이 되기 위해서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왼쪽이 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직선 도선에 지금 나침반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함을 의미하겠죠. 그쵸? 근데 어떻게 써? 전류의 세기를 2배로 바꾸고 그럼 어떻게 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더 세지고요. 2배 세지겠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도 바꿔버렸대. 그럼 어떻게 될까? 원래 지자기가 요거였잖아. 지구 자기장이 요거였는데 일단은 방향을 바꿔버렸고 그럼 얘가 일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2배로 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도 2배가 돼야 되겠죠. 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 토탈 자기장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험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각도가 지금 같네. 지구 자기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은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이 북쪽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약간은 치우쳐 있어야 된다. 즉 누가 더 많이 이동한 거야? 지금 얘가 세타고 얘가 지금 세타 프라임이잖아. 지금 누가 더 많이 이동한 겁니까? 세타 프라임이 더 많이 이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지구 자기장은 완벽한 북쪽이 아니 다시 태초의 지구 자기장은 지금 얘가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얘가 바로 지구 자기장이 돼야 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선 P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 B, C와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C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래요.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먼저 여기에 도선 P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도선 P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B 시점은 들어가는 방향, A점은 나오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도선 Q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조건이 나와 있나요?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은 C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래요. C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는 거는 Q에 의한 자기장이 C점에서 나와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선 Q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려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되면은 B점은 들어가는 거, A점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전류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거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계산할 수밖에 없죠. 얘를 우리는 I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I 프라임. 과연 I 프라임이 얼마의 값을 가질 거냐? 그럼 뭘로 우리가 판단하냐면은 야, 시점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0이래. 토탈 자기장이 0이래.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도선 P에 의한 자기장에다가 우리가 뭘 구하냐면은 얘를 구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구해? P에 의한 자기장에다가 그다음에 도선 Q에 의한 자기장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 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점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D분의 I가 되겠고요. 근데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그리고 저는 플러스 Q에 의한 자기장은 D분의 플러스 I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래요. 그쵸? 0이래요. 그러므로 3D분의 I는 D분의 I 프라임 될 거고, 야, 뺄 거 빼주자. D 빼주면은 뭐가 됩니까? I 프라임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 I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야, I 프라임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3분의 1 I가 되는 거야. 누가 더 큽니까? P에서가 I가 3분의 1 I보다 커야 돼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야, 여러분들 이제 이거 구하면 되겠죠. 지금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얘랑 얘 구하는 거잖아. 이 A점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걸 갖다가 벡터 합성해줘야 되고 B점은 다 들어가는 것만 합성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당연히 A점은 요거 더하기 이거잖아. 근데 B점은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다. 답은 3번이다 가 되겠습니다.